클로드 노션 데이터베이스 제작하기, 데이터베이스에 값 입력하기, 데이터 읽기라고 하는 세 개의 파트로 준비해봤는데, 자, 클로드로 노션 데이터베이스 제작하기 한번 열어볼게요. 자, 노션 AI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가 자연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기능이에요. 어떠어떠한 속성을 가진 어떠어떠한 목적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제 부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션 AI 구독 안 해도 클로드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독서 기록 데이터베이스와 업무 관리 데이터베이스 두 개의 예제를 준비해 본 개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짧은 것부터 한번 하죠. 업무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볼 건데 이 예제는 그냥 아이디어 수준만 던져주는 거예요. 노션 업무관리 데이터베이스 생성. 노션의 떼레레레 페이지에 다음 작업을 수행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연결했으니까 강의실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노션의 강의실 페이지에 다음 작업을 수행해라. 학교 업무 관리에 필요한 속성 6개 이하를 포함하는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줘. 학교 업무 관리에 필요한 속성이 무엇인지는 클로드가 판단하도록 위임을 해둔 상태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업무 관리로 설정해줘. 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선생님이 MCP를 연결하신 페이지의 이름을 꼭 써주세요. 아마 강의실일 겁니다. 강의실 페이지에 수행하라고 해주시고 복사한 다음에 드디어 클로드에게 첫 명령을 내려볼게요. 자,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전화 볼게요. 저도 하면서 화면 보여드릴 테니까 쌤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만듭니다. 얘가 일단 노션에서 강의실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검색합니다. 찾았어요. 거기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뾰라라락 다 만들었대요. 확인해 볼까요? 자, 업무 관리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업무명, 담당자, 마감일, 상태, 업무 분류, 우선순위라고 하는 6개 속성으로 이제 성공하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어요. 오, 이게 돼? 자연어로 이게 된다고?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노션 AI에서만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기능을 클로드에서 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클로드에 프롬프트를 그냥 넣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AI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프롬프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프롬프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왜 자꾸 무료 요금제, 프로 요금제 타령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노션에서 강의실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검색하기 위해서 API 포스트 서치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했어요. 노션 API를 이용해가지고 페이지를 서치하는 작업을 한 건데, 자, 강의실이라고 하는 쿼리를 검색했는데 그 검색 과정에서 이만큼의 응답이 들어왔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강의실이라고 하는 페이지 검색, 우리는 강의실이라고 하는 세 글자로 정의할 수 있는 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클로드는 이만큼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클로드는 한 채팅창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용량이 꽉 차면은 해당 창을 폐쇄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MCP를 이용하는 모든 작업은 엄청나게 많은 토큰을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드는데 이만큼의 작업을 소모했어요. 그러니까 무료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금방 채팅창이 동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고 드릴게요. 재밌어서 막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랑 예제만 해보세요. 막 하시다가 아예 계정 자체가 블락돼 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세요. 다음 노션 독서 기록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한번 해보죠. 여기 보시면 역시 똑같이 프롬프트가 사전 설정되어 있고요. 작업할 페이지 명만 바꿔주세요. 강의실 페이지 제약할 것 하시고 전체 복사해 줍니다.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조금 세분화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의 속성 설정까지 사전 설정을 해두었어요. 제목, 저자, 읽은 페이지, 전체 페이지, 장르, 평점 등등. 그리고 해당 속성을 어떤 유형으로 만들 것인지까지 모두 사전에 정리해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시키면 이대로 만들어줍니다. 복사해서 클로드에다가 시켜볼게요. 이 채팅에 그대로 이어서 해보세요. 엔터. 를 누르면 얘가 또 이제 해줍니다. 쌤들도 한번 해보세요. 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볼게요. 독서 기록. 자, 보시면은 얘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를 만들어줍니다.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 독서 기록 데이터베이스만이 존재하는 고유 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상태에서는 별도의 기록을 남기는 게 불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만 가능해요. 이제 쌤들이 일상적으로 쓰시는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으로 이걸 바꾸고 싶으시다면은 블록을 눌러서 블록 핸들 있죠? 블록 핸들 눌러서 인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해 주시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페이지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삽입된 형식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책 제목, 인사이트, 읽은 날짜, 읽은 페이지, 장르, 저자, 전체 페이지, 평점 등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독서 기록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재밌죠? 좀만 머리를 쓰면은
좀 더 복잡한 작업도 할 수 있고 좀 더 여러 개의 워크플로우를 연결할 수 있는데 요금제의 한계 때문에 좀 중간에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아이디어만 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MCP 서버를 설치하신 이상 지금부터는 뭐든지 클로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노션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입력해보는 작업 해볼게요. 일단 업무 관리랑 독서 기록을 모두 인라인으로 바꿔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인라인으로 바꿔놔야 쌤들이 들락날락 하지 않으시고 교재를 보면서 즉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엔 클로드로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클로드와의 대화를 통해서 정제된 아웃풋을 만들고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거나 하는 방식의 작업이 가능하겠죠. 일단은 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입력해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션 업무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샘플 페이지를 두 개 한번 삽입해 볼게요. 노션 업무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샘플 페이지를 두 개 삽입해줘 라고 하는 명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 업무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샘플 페이지 두 개 삽입해줘. 쌤들도 새 채팅창에서든 기존 채팅창에서든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막 나름대로 만들죠? 쌤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완료되었대요. 실제로 업무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추가가 됐는지. 자, 들어왔죠? 학생 상담 일정을 조정해야 된다. 중간고사 출제 및 채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개의 업무 내용이 들어왔고, 마감일도 자기 나름대로 막 지정해놨네요. 상태, 업무 분류, 우선순위까지 모두 저장을 했습니다. 일단 샘플 페이지니까 크게 감흥은 없으시겠지만, 얘가 입력은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보시는 정도.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페이지명을 명확하게 지정해주지 않으면은, 얘가 어디다 작업해야 되지? 라고 헤매드나 토큰을 많이 소비합니다. 무료 사용자분들은 특히 치명적이고요. 유료 사용자들도 한 채팅창 안에서 연속성 있는 작업을 하고 싶은데 채팅 한도에 도달하면 상당히 조금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정확히 타겟팅 해주는 게 중요하다. 잘 되는 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샘플이 아니죠.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클로드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AI를 쓰는 방법이 아웃풋을 딱 주고 무언가 완성된 아웃풋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로드와의 대화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한 다음에 그거를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적절한 속성에 입력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노션 독서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지금까지 나눈 대화 내용을 요약하여 제목, 인사이트 속성 값으로 삽입해 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활용하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볼게요. 새 채팅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팅이 꽉 찰까 봐 갈아탄 건 아니고요. 맥락이 좀 다른 대화니까 새 채팅에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클로드랑 오늘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오늘 사피엔스 읽었는데 끝내주더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좀 더 정제된 프롬프트를 쓰겠죠. 이제 이걸 통해서 내가 읽은 독서 감상을 클로드를 통해서 구체적인 인사이트로 도출해 보는 거예요. 나는 상징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권력을 쌓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재밌었어. 이 과정에서 원시사회의 토템과 현대사회의 국기가 같은 기능을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AI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Q를 주면은 A를 딱 준다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재미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구체화시켜주는 메타인지를 도와주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해 보는 거예요. 잠깐 대화가 지금 끊겼네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더 던져보는 거죠. 꼭 내가 얻은 인사이트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발문으로 정리해 볼게요. 1번, 발문으로 정리할 것. 그리고 노션 독서 기록 데이터베이스의 제목, 인사이트, 속성 값으로 입력해. 일의 결과를 노션 독서 기록 데이터베이스의 제목, 인사이트, 속성 값으로 입력해. 라고 요청했을 때, 이제 이 아이가 나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도출해낸 정제된 아웃풋을 데이터베이스에 센스 있게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자, 시도해 보겠습니다. 일단 발문을 만들어요. 제가 잘 하는 것들이죠. 만들고 이제 이것을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보겠대요. 독서 기록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찾았고요. 제가 요청한 대로 책 제목과 인사이트라고 하는 속성만 활용해가지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완료됐대요. 확인해 볼까요? 자, 제목, 사피엔스, 인사이트.
상징을 이용한 권력 구축, 뭐시기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근데 조금 실수가 있었네요. 프롬프팅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만들어 놓은 발문을 삽입하라고 했는데 다른 내용을 삽입했네요. 이것은 제가 이제 프롬프팅을 너무 허술하게 해서 그런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가 나와 나눈 이야기의 결과물을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찝어준 속성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해 본 거예요. 제가 제목이랑 인사이트 속성에다가 삽입해라고 제한을 건 이유가 짐작되시는 분 있나요? 왜 특정 속성을 콕 집었을까요? 딴 것도 알아서 입력해주면 좋잖아요. 맞아요. 토큰 절약입니다. 토큰 절약. 토큰 절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가 이 빈 페이지에다가 사피엔스라고 하는 기록을 입력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데이터를 소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속성 하나하나당 들어가는 데이터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쓸데없는 속성, 내가 원하지 않은 속성까지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MCP를 이용해서 노션을 이용하실 때 어떤 페이지를 타겟팅할 것인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타겟팅할 것인가, 어떤 속성을 타겟팅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서 명령해 주시면 아주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제한이 있고요. 아주 빡셉니다. 클로드는 토큰의 제한이 생기면은 이 채팅창 자체를 폐쇄해버리고 새로운 채팅을 시작하도록 안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합에 내가 원하는 작업을 끝내기 위해서는 토큰 절약을 위한 방법을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쌤들도 한번 해보시죠. 독서 기록,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제목과 인사이트를 입력할 수 있다. 입력해낼 수 있다. 만약에 제가 날짜까지 규정했다면은 읽은 날짜 속성에는 오늘 날짜를 적어줘 라고 했다면은 여기에도 이제 값이 들어가겠죠. 네, 물론 유료도 있어요. 제가 이제 2만 원 조금 넘는데 프로 요금제도 토큰 제한이 있고요. 맥스 요금제도 토큰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근데 네, 대화는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채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나눈 대화 맥락을 유지하지 못한 채로 새 채팅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노선 A와 비교했을 때요. 비교의 포인트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노션 엠버서더지만 더 이거 좀 그러네. 좀 낫습니다. 노션 AI는 노션 홈에서는 클로드 손의 4.0이라든지 GPT 4.1 등의 최신 엔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내부에서 사용되는 엔진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최신 모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LLM으로서의 성능 자체가 일단 클로드보다 노션 AI가 좀 처지는 편이고요. 노션의 내부 페이지들을 통합해가지고 인사이트들을 도출해내고 작업을 이렇게 막 이렇게 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노션 AI의 강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MCP를 이용해서 클로드로도 모두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노션 AI랑 클로드 중에서 뭘 구독할래라고 하면은 클로드를 구독할 겁니다. 물론 저는 둘 다 구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를 골라라라고 하면 저는 클로드를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은 클로드로 노션 데이터 읽기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읽기. 아까 말씀드렸죠? 토큰 절약을 위한 데이터 탐색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몇 가지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업무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두 개 정도의 샘플이 있어요. 일단 샘플 데이터를 조금 더 집어넣은 다음에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 썼던 프롬프트 있죠? 노션 업무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샘플 페이지를 두 개 삽입해줘. 요것을 다시 한번 이용해가지고 한 뭐 다섯 개 정도 삽입해볼까요? 다섯 개 삽입해줘.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업무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샘플을 조금 더 키운 다음에 저희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쌤들도 저랑 똑같이 노션 업무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샘플 페이지를 삽입하는 프롬프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습도 해야 되니까 꼭 복붙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여기다 쓰시는 거죠. 저희 원래 뭐 프롬프트를 복붙해서 쓰나요? 그냥 쓰죠. 노션 업무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띠리를 해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섯 개의 샘플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업무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요만큼의 아무래도 한계가 있네요. 일단 업무 관리가 이제 샘플이 추가됐어요. 이때 제가 몇 가지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 내 업무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내용을 뭔가 클로드를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하게 막 정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던지는 거죠. 노션 업무 관리 데이터베이스에서 해야 할 일 찾아와. 권위적으로 명령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해야 될 일을 막 찾아요.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입력하고 그 안에서 온갖 것들을 다 찾아냅니다. 이만큼의 토큰을 사용해서 찾아줘요. 그래서 현재 해야 되는 일들을 우선순위와 마감의 순으로 나름대로 센스 있게 정리해 주네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7개의 샘플 데이터를 모두 꺼내줍니다. 토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하는 거죠. 모든 LLM의 사용이 그래요. 사실은 프롬프팅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방식인데 MCP 사용하실 때는 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토큰 한도에 도달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명령을 내려야 되는가? 3단계로 알려드립니다. 노션, 이것도 있었네요.
심지어 업무 관리 데이터베이스라고 찝지도 않아요. 노션을 탐색해서 할 일 찾아줘. 라고 하면 MCP가 허용된 모든 페이지를 찾아 헤매면서 데이터를 집어오겠죠. 그 제가 방금 했던 것은 노션 업무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해줘. 그 다음 단계는 이겁니다. 노션 업무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해서 마감일이 3일 이내인 할 일 찾아줘. 요 명령 한번 같이 넣어볼게요. 아, 그 전에 확인 한번 해보시죠. 마감일이 랜덤으로 들어가서 3일 이내인 것들이 있나? 저는 몇 개 있네요. 전 몇 개 있어요. 쌤도 확인해 보시고 적절하게 마감일을 바꾸시던지 프롬프트를 바꾸시든지 해가지고 아무튼 이 MCP 서버가 탐색해야 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제한해 주겠습니다. 마감일이 3일 이내인 할 일 찾아줘. 명령해 볼게요. 자, 쌤들도 해보세요. 업무관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마감일이 3일 이내인 것을 찾아본대요. 중간에 필터를 이용해서 탐색을 하겠죠. 마감일이 3일 이내인 할 일을 찾아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토큰 사용이 조금 줄겠죠. 타겟팅을 구체적으로 해줘라. 근데 더 좋은 방법. 자, 보세요. 얘가 꺼내온 아웃풋을 보시면은 마감일, 상태, 분류, 우선순위까지 다 집어주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프롬프트를 한번 써봤습니다. 노션 업무관리 데이터베이스 탐색해서 마감일이 3일 이내인 업무의 제목만 딱 내 눈앞에 가져와라. 제목만 찾아줘. 표현을 줄여가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광범위한 데이터를 찾아 헤매게 만드는 나쁜 프롬프트부터 점점점 개선된 프롬프트의 사례를 1, 2, 3, 4번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끝났네요. 제목만 깔끔하게 가져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개운합니까? 쌤들도 이 단계별 프롬프트를 사용하시면서 얘가 어떤 결과물을 물어다 주는지 지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단순히 데이터를 탐색하는 걸 떠나서 클로드를 이용해서 인사이트를 한번 도출해 볼까요? 저희가 노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각종 지식 관리하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업무 관리도 하시고, 독서 기록도 집어넣으시고, 학생들과 관련된 누가 기록도 집어넣으시고 하는 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독서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읽은 책의 내용을 꼭 집어넣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무언가 또 하나의 작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탐색해가지고 나 스스로를 메타적으로 성찰하고 내 독서 편향이라든지 내가 얻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무언가 아웃풋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노션 AI를 이용한다면은 딱 긁어가지고 붙여넣고 야 해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혹은 딱 긁어가지고 GPT한테 시킬 수도 있겠지만 클로드에서는 복붙하는 과정 없이 독서 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저런 저런 작업을 해줘 라고 명령하면 장땡이니까 아주 편하다는 거죠.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일단 독서 기록에다가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넣어보겠습니다. 독서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샘플 페이지 5개 삽입해줘. 샘플도 몇 개 정도 더 넣어보시죠. 샘플을 넣은 다음에 얘가 이 독서 기록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 정도 생각보다 빠르죠. MCP가 처음 나왔을 때 아우 느리다 라고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솔직히 빠르진 않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생성한 문서를 노션에 붙여넣을 때 그냥 내가 긁어서 가서 쓰는 게 더 빠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레버리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MCP한테 일을 시켜놓고 그 시간에 저는 딴짓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서토봉 선생님은 벌써 고담 단계까지 가셨군요. 오, 좋습니다.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그 아이도 만들고 있어요. 컴퓨터가 지금 좀 느려졌네요. 이 MCP 서버가 제 로컬 컴퓨터에서 도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하가 조금 있습니다. 제 컴퓨터가 후져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 만들어 두셨군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샘플 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샘플 부트를 복붙해서 하시는데, 이제 사실 AI라고 하는 건 사용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프롬프트도 사실은 이제 AI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나아요. 내가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은데 프롬프트를 짜줘. 라고 하는 방식.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질문을 나에게 던져줘. AI가 나에게 묻게 만들어서 그 질문을 토대로 프롬프트를 짜는 방식 등등. 프롬프트는 쉬워요. 프롬프트 만들기 쉬운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는 거. 유즈 케이스를 만드는 이해되셨죠? 자, 독서 기록이 추가됐네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독서를 막 했는데 내가 그동안 뭘 읽었는가? 나는 어떤 책을 좋아하지? 내 독서 편향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클로드를 이용해서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노션 독서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제목과 장르 속성만 탐색할게요. 제목이랑
장르 속성을 탐색해서 내 독서 편향을 분석해줘. 라고 하는 명령을 클로드에 내려볼까요? 쌤들도 해보세요. 물론 샘플 데이터라서 의미가 없어요. 실제 내 독서 기록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은 그걸 연결해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목이랑 장르 속성을 탐색해서 내 독서 편향을 분석해줘. 제목이랑 장르, 독서 편향과 관련된 속성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두 가지를 부탁한 거예요. 독서 편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속성이 있다면은 다른 속성도 명시해 주는 게 좋겠죠. 자, 독서 편향을 얘가 분석하네요. 사피엔스 읽으셨고요. 리더십의 기술 읽으셨고요. 매력적인 나의 노년, 코스모스, 살아있다는 것 읽으셨네요. 장르적인 특징을 분석해서 당신의 독서 편향을 분석한 결과 균형 잡혔대요. 샘플 페이지로 넣다 보니까 균형 잡혔다고 다행히 나오고 있네요. 실용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세부 분석은 요러요러하대요. 자,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제가 지금 독서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내가 분석한 나의 독서 패턴을 SVG 시각자료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클로드가 또 아티팩트를 기가 막히게 쓰죠. 클로드가 이제 또 올 초부터 시각화에 능한 기구로 많이 소문이 났어요. 이 SVG 시각자료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심지어 HTML로 만들어서 반응형 웹을 즉시 만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의 독서 패턴이니까 어디다 보고할 것도 아니고 시각자료 만들 필요 없겠지만 만약에 어딘가 보고서를 써야 되는 데이터를 집적했을 때 그것을 즉시 시각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게시해서 웹으로 공유해도 되고요. 혹은 그냥 쭉 긁어서 캡처 앱으로 쭉 긁어다가 어디다 써먹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MCP라고 하는 고유 기능도 중요하지만 가 가진 고유 기능이라든지 노션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들과 연합했을 때 더욱더 확장성이 나오고 지금 막 하시면서 상상을 막 하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은 이런 프롬프트,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걸 이용해서 뭘 하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한 상이 있으셔야 돼요. 할 게 없는데 플로드 갑자기 유료 구독하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할 게 있을 때 요게 그 작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을 때 프로요금제 구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서 서로 막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작업 해봐야 되죠. 마지막 작업은 이런 프롬프트 한번 써봤어요. 노션 독서 기록 데이터베이스의 최신 페이지 거기에 들어있는 인사이트를 탐색해라. 그래서 아래 작업을 수행해줘라. 첫 번째, 내가 얻은 인사이트와 관련된 액션 플랜을 세 가지 만들어줘라. 액션 플랜. 책을 읽기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실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액션 플랜을 짜줘라. 그리고 이 결과물을 페이지 콘텐츠. 페이지 콘텐츠라는 말 이참에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들. 노션에서 페이지 콘텐츠라고 하면은 이 페이지를 열었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페이지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청한 내용은 뭐냐면 독서 기록 중에서 가장 최신 독서 기록을 찾아서 인사이트를 탐색하고 요 인사이트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실천 방안을 요 안에 넣어달라라고 하는 복합적인 작업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하셔도 되고요. 뭐 나름대로 실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나름대로 실험해보세요. 자유롭게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일단 실험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프롬프트를 넣어봤습니다. 독서 기록 데이터베이스의 최신 페이지를 찾아보고 있고요. 거기서 인사이트를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있네요. 리더십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토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GPT의 기능 중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것은 제 기준으로는 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커버를 못한다기보다는 서로의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일단 기능적으로 조금 제가 아쉬운 거는 그거예요. 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PT에서는 내가 만든 GPT-S를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어요. 근데 클로드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GPT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매력인데 그 기능을 잘 안 쓰시는 분들은 전 사실 GPT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GPT가 사용자의 개인 기록을 메모리하는 기능이 좀 더 탁월하긴 해요. 근데 글쎄요. 그것 때문에 GPT를 꼭 유지한다? 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클로드가 가지고 있는 MCP라고 하는 강점이 너무 강하고 글 쓰기에 능하다는 것도 그렇고 전 최근에는 GPT를 잘 안 킵니다. 그래서 클로드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철저하게 쌤의 유즈 케이스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속단 들이지 못하겠네요. 자, 완료했대요. 이게 레버리지입니다. 지금들 시켜놓고 막 떠들 수 있죠.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 와중에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적어도 딱 시켜놓고 뭐 물도 한 잔 마시고 좀 떠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리더십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인사이트를 참고해서 액션 플랜을 만들었고 페이지 콘텐츠에 넣어대요. 진짜 넣었나 확인해 보기도 전에 티가 나죠. 보이시죠? 요것도 디테일한 부분인데 노션 쓰시는 분들 알아두세요.
요 앞에 콘텐츠 아이콘이 줄이 들어가 있으면 콘텐츠가 있다는 거고 줄이 없으면 콘텐츠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봤더니 실제로 액션 플랜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좀 뻔한 이야기지만 적어도 플랜을 도출해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적어둔 독서 기록을 네가 참고해서 액션 플랜을 만들어라. 내가 읽은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나의 장르 편향에 대해 분석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P를 메타인지 도구로 쓰는 게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 생각해요. 단순히 요구사항을 주면은 거기에 대한 아웃풋을 바꿔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때 아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노션을 좋아하고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이 노션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지식관리 도구로서의 강점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누적해 놓으면은 언젠간 쓸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이 데이터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직접 복붙을 한다거나 아니면 웹에 들어가서 각종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마크다운 변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붙여넣는다거나 아무튼 요 데이터를 와 소통하기 위해서 번잡한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MCP 한 방으로 모든 게 해결돼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MCP 연수 준비한 거고요. 아주 매력적인 도구예요. 이 노션을 많이 쓰시는 분들 MCP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 저런 것도 해보고 싶어. 아마 오늘 연수 끝나면은 막 해보실 분들 많을 거예요. 해보시다가 무료 요금제 한도에 도달했다. 아, 못 참고 결제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재미나 이론 불가능하고요. 클로드로만 가능합니다. 신동근 선생님 맞아요. 노션에 정리해둔 학생 정보가 있다면, 특히 학생과의 상징 일지 같은 걸 스캔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 기록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학생의 성향. 진짜로 내가 관찰한 내용을 누가 기록을 잘 넣어줬다면은 그 관찰 내용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학생의 특징, 이런 것들을 행발이나 세트 기록으로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재밌는 아이디어가 벌써 나오고 있네요. 자, 좋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프롬프트는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몇 가지 더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제 클로드 유료 구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지만 또 프로젝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프로젝트. 사전에 내가 프롬프트를 사전 설정을 해두고 그 프롬프트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가능하겠죠. 저는 이제 생기부 프롬프트를 항상 이런 지침에다 넣어두고 쓰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위드 클로드 페이지에다가 생기부 작성 예시.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윈터 닝닝 지제리가 4시간에 이런 주제에서 이런 활동을 했어요. 그 활동을 포뮬라, 수식을 이용해가지고 다 묶어놨습니다. 전 이렇게 작업할 거예요. 생기부 리소스라고 하는 속성을 참고해서 여기다가 생기부 써라. 물론 그 생기부를 쓰기 위한 각종 지침은 제가 다 사전 설정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만 할 거냐면은 바로 그냥 갈 거예요. 전자. 아무 명령어는 상관없어요. 전 이미 다 어떻게 하라고 사전 설정을 해 두었거든요. AI 생기부 속성이 비어있는 학생들을 검색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이고 느려라. 여기에다가 이제 채워줄 겁니다. 작업 과정을 좀 더 구경해 보죠. 메이크 생기부 들으신 분들은 단순히 이해되실 거예요. 일단 생기부 리소스를 수집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 두시고 그 페이지를 클로드에다가 허용만 해두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썼고요. 문장 업데이트 한대요. 이게 레버리지입니다. 요럴 때 딴 거 해야 돼요. 요럴 때 물 한 잔 드시고 요럴 때 카톡도 하나 보내고 그러시면서 시간 보내시다 보면 어느덧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가 알아서 막 오타도 내고 오타도 수정하고 그랬네요. 네, 이런 복합적인 작업은 특히 오래 걸립니다. 페이지를 탐색해서 작성한 내용을 다시 입력하는 그런 복합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짜고 오타를 지가 막. 평소에 이 정도는 아닌데 오늘 조금 얘가 긴장한 모양이에요. 두면은 완성돼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켜놓고 막 멍하니 언제 돼? 이러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 시간 낭비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생기고 만들고 빨리 입력하는 게 낫습니다. 완료됐대요. 자, 써줬죠? 마하바라타를 읽고 나의 다르마 성찰하기 일주라는 수업에서 사회적 역할과 개인의 자아 간의 관계를 성찰하며 사회적 질서와 규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요구에 순응하는 선택을 공동체 의식, 핵심 역량 드러나죠. 이런 것들을 입력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 프로젝트 기능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역수업 도움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동안 만들어낸 수업 아웃풋들과
그 수업 아웃풋을 토대로 클로드와 논의한 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수업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무엇인지, 그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발문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과정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이거 역시 유료 구독자에 한해서 가능한 기능입니다. 노션 API도 연결했지만 Gmail 검색이라고 하는 내부 통합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클로드에서 즉시 Gmail이나 구글 드라이브, 구글 캘린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쓰기는 안 돼요. 읽기만 됩니다. 이런 프로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진이라는 키워드의 음, Gmail에서 진이라고 하는 키워드의 최신 메일을 검색하고 지침에 따라 수업 아이디어를 만들어줘. 진, 진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기관에 메일을 구독하고 있는데 거기서 영어로 자꾸 메일을 보내줘가지고 와도 잘 안 읽게 되거든요. 시켜보는 거예요. Gmail에서 진이라고 하는 키워드의 메일을 검색해서 읽어 보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사전에 설정한 지침, 요 폼은 제가 사전에 설정한 지침에 의거한 폼입니다. 핵심 문제식 진단. 이번에 지인 에듀케이션에서 온 메일에는 6월 19일 해방기념일이라고 하는 소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다. 기존 인식에 대한 해체, 노예 해방과 링컨에 대한 관계 문제, 자원적 관점 탐구, 현재적 성찰을 통해서 핵심 질문을 만들어주고 전 이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수업을 만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프롬프팅 하려면은 길죠. 근데 저희가 이제 각종 서비스에서 이 지침을 수정 설정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클로드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기능을 이용해서 MCP와 융합을 시켰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Gmail에서 검색해서 내 프롬프트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전 퍼플렉시티도 연결해 놨거든요. 퍼플렉시티가 유명한 게 자료 검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방금 작성한 자료를 퍼플렉시티를 이용해서 사실 검증해봐 라고 하면은 퍼플렉시티를 연결해가지고 또 이제 막 해주는 겁니다. 퍼플렉시티 에스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고 있죠. 퍼플렉시티에 들어가지 않고도 클로드에서 퍼플렉시티를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요거는 샘플도 하실 수 있어요. 무료 요금제라도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 다만 프로젝트 기능과의 연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퍼플렉시티에다가 에스크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빈지 아닌지 확인하고 있죠. 시간이 걸리네요. 이런 방식입니다. 이제부터 뭐 아웃풋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웃풋은 저만 보면 되는 거고, 쌤들은 이런 작업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남은 시간에는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자, 강의실에 최하단에 보시면은 참고 자료가 있거든요. 참고 자료. 슬랙에서는, 슬랙 말씀하신 건가요? 슬랙에서 제가 지정한 채널로 얘가 메시지를 보내주기 때문에 딱히 멘션을 하지 않아도 저한테 바로 알림이 오게 됩니다. 자, 참고 자료. 일단, MCP 사용자 가이드. 라고 하는 문서. 이게 MCP의 공식 가이드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좀 더 이해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우, 싫어. 라고 하시면 그냥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MCP 서버 목록, 레퍼런스 서버 중심으로 활용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서버 리스트라고 하는 걸 펴보시면은, 제가 쌤들이 그래도 관심 있을 법한 서버만 모아놨어요. 파일 시스템, 이제 파이어크롤, 깃허브, 구글 드라이브, 노션, 퍼플레시티, 슬랙 등등이 있는데, 보시면은, 자, 이런 복잡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가 이 MCP 서버라고 하는 명령어의 사이에 병렬 배치되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요건 웬만하면 자꾸 키기 싫은데, 제 API 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MCP 서버라고 하는 문구가 나와 있고, 그 뒤에는 GitHub와 관련된 서버 명령어, 노션과 관련된 서버 명령어, 슬랙 명령어 이런 것들이 병렬되어 있는 구조를 띠고 있죠. 개발자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긴지 아닌지 빨리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VS 코드 같은 앱을 까시면은 이게 중괄호별로 색깔이 달라져가지고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비개발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뭘 준비해봤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 제이슨 자동 작성기. 이거는 나의 데스크탑 컨피그레이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가이드인데요. 여기 서버를 선택하시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노션을 선택하면은 노션을 이용하기 위한 제이슨 구조가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컨피그레이션 문서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노션 말고 또 더 쓰고 싶어. 노션, 파일 시스템, 퍼블리시티, 슬랙, 파이어크롤 하면은 명령어가 완성됐죠.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나요, 선생님들? 내가 노션 말고도 여러 개의 도구를 연결하고 싶을 때 잘 모르는 이 코드를 막 보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해서 복사하고 붙여넣기만 하시라. 그 대신 여기에 샌들이 직접 입력해야 되는 정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션 토큰, 내 데스크탑 경로, 퍼블리시티 API 키 등등등 뭘 넣어야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샌들이 다른 서버를 이용하고 싶으실 때 좀 가이드를 얻게 해드리려고 만든 거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걸 쓰고 싶으신 분들은 MCP 서버 목록에서 인터넷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자, 레퍼런스 서버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보다 보니까 기터브 나 요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파이어크롤 들어가 보고 싶어. 그러면 들어가신 다음에 들어가도 사실 외계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뭘 보시면 되느냐? 잘 보세요. 자, 쭉 내리다 보면은 자, 클로드 데스크탑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클로드 데스크탑을 이용하는 경우에 어떤 명령을 넣어야 되는지가 나오고 요 명령을 그대로 복사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또 경우의 수가 있어요. 아, 이걸 보여드리면 안 되겠네. 자, 보여드릴게요. 경우의 수.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가? 여기도 하나밖에 없네요. 뭔 경우의 수가 있냐면은 도커라고 하는 명령어와 npx라고 하는 명령어가 두 개가 다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npx라고 하는 명령어를 따다가 쓰셔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 메인으로 오시면은 네 재밌으셨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밌다 해서 끝이 날 것인가? 요걸 이용해서 나만의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만의 것을 만들어 보실 게 아니라면은 백날 신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5분 오버시켰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MCP라고 하는 거 쉬워요. 서버만 설정하고 나면은 자연어를 이용해서 클로드로 노션을 컨트롤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더 많은 도구들을 연결해가지고 내 멋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내 멋대로 한다고 해도 사용 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과 함께 프로그램 결제 등등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